이번에는 똑똑하게 오류 없이 지시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상사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지시를 받고 업무 처리를 하는 그 시간일 텐데요. 그 순간의 태도와 수행 방법이 나의 업무 능력 평가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업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상사와 불편함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 위해 4가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사의 부름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제가 요즘 저희 아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엄마가 부르면 대답 좀 해줄래? 입니다. 이 녀석이 밥을 먹을 때나 씻을 때나 외출 준비를 할 때에도 제 이름을 3번쯤 불러야 쭈뼛쭈뼛 다가오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러요? 라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엄마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자꾸 부르지. 오려고 했는데 왜 부르냐고 하지 말고 들었으면 대답을 하면 되잖아? 라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비단 저희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조직 안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매너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상사가 이름을 부르면 즉각적으로 네 라고 대답을 한 뒤에 메모 준비를 하고 단정하게 상사의 자리로 가서 인사한 뒤 부르셨습니까? 라는 말과 함께 지시를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사의 부름에 즉각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대답 후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양해 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시 내용을 재확인한다. 상사가 지시를 내리는 동안 내용의 요점을 메모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한 번에 한 가지 내용을 지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과 제반 사항을 함께 전달하기 때문에 메모는 필수인데요. 특히 고유명사나 숫자 등은 오류가 없도록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지시 내용에 대해 정리한 요점을 복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시를 받는 도중 의문나는 점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라면 상사의 말을 끊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선 상사의 지시를 끝까지 들은 뒤 지시가 끝나고 나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에 대해서 확인한다. 이 부분은 앞서 지시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확인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시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가 먼저 확인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질문하여 처리해야지 내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업무 진행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번째,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고한다. 지시받은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를 못할 것 같다면 그 상황에 대해 빠르게 보고해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 어떻게든 처리해보려고 우왕좌왕 하다가 일은 일대로 완료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고할 때에는 늦어지는 원인과 얼마만큼 늦어질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등의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고해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명확하게 지시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배경, 완료 시간, 업무의 우선순위, 중간 보고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똑똑하게 오류 없이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응답하고 지시 내용을 재확인하며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